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30분짜리 요기고요. 네, 깐풍기의 요구사항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깐풍기를 만드시오. 먼저 1번, 닭은 뼈를 발라낸 후에 사방 3cm 정도의 사각형으로 써시오 나와있죠. 그래서 닭은 뼈를 발라내신 다음에 3 곱하기 3 정도의 사각형의 크기로 잘 정리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닭을 튀기기 전에 튀김옷을 입히시오 나와있고요. 세 번째, 채소는 0.5 곱하기 0.5cm로 써시오 나와있어요. 그래서 채소를 다지는 건데 너무 곱게 하면 안 되고요. 입자가 있게끔 다져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급재료 목록 확인하도록 할게요. 닭다리, 네, 한 마리에 1.2kg짜리 닭다리 1개가 지급이 되고요. 근데 요즘 서울 시험장에서는 거진 600g짜리 닭 반마리를 주죠. 네, 그래서 저 또한 오늘은 반마리를 가지고 요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네, 시험장에 가서 반마리가 나오든 아니면 4분의 1마리의 그 닭다리가 나오든 지급된 거는 다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간장, 후추, 청주, 달걀, 설탕, 녹말가루, 식초, 마늘, 대파, 청피망 4분의 1개, 네, 홍고추 2분의 1개, 그리고 생강, 참기름, 식용유는 800ml고요. 그리고 소금, 이렇게 지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식 같은 경우에는 양념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금도 있고 청주도 있고 네, 간장도 있어요. 그 마지막에 참기름 넣으라고 참기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실수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식용유는 800ml가 지급이 되니까 시험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냥 콸콸콸 부어 사용하지 마시고요. 계량컵에 기름을 좀 부어서 네,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깐풍기의 요구사항과 지급재료 목록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깐풍기의 요리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 깐풍기에서 깐은 약간 건조되었다, 그리고 풍은 볶은 요리, 그리고 기는 닭을 뜻하기 때문에 닭을 좀 건조하게 볶은 요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깐풍기 요리하실 때 마지막에 국물이 막 흥건하거나 질척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마르게 볶아서 완성을 하시면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깐풍기 재료 한번 확인을 다 했고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앞에 이렇게 재료는 깨끗하게 세척이 돼서 네, 준비가 된 상태고요. 재료를 한번 쫙 스캔을 해봐요. 네, 오늘 뭐부터 해야 되나? 항상 우리가 조식을 할 때 데칠 게 있으면 먼저 데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데치는 거는 패스하고요. 그러면 오늘 닭을 튀길 건데 닭을 튀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네, 앙금 녹말을 만드셔야겠죠. 앙금 녹말은 녹말 반컵을 만드시면 되고요. 이 녹말 반컵에 물을 이렇게 부어 놓으시는데 물을 부으신 다음에 숟가락으로 막 휘저어 놓으시면 침전이 잘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시험 시간이 딱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네,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침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물만 부어서 위에 뜬 녹말만 살짝 손으로 만져서 두시면 훨씬 더 침전이 더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녹말 반컵에 물 반컵을 부어서 침전 녹말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닭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닭 이렇게 준비가 됐죠. 네, 오늘은 600g짜리 닭 반마리를 가지고 요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요즘 시험장에서는 거진 다 이렇게 반마리가 지급이 되니까 나는 닭다리만 맨날 생각했어. 그러면 어떤 분들은 딱 잘라서 닭다리만 사용하고 가슴을 두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네, 불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량을 다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볼게요. 닭은 항상 손질을 하실 때 이 안쪽에 빨간 내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손질할 때도 지저분하고 또 음식에 들어가면 누린내 같은 걸 주기 때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런 내장은 깨끗하게 잘 세척을
해서 가지고 왔죠. 네. 그러면 항상 다리와 가슴이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알아서 딱 이렇게 자리가 보이죠? 여기를 딱 이렇게 잘라서 다리와 가슴을 제일 먼저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슴 쪽 위에 기름이 있네. 기름 정리하시고요. 날개를 이렇게 잡아요. 날개를 이렇게 딱 잡고서 엄지를 딱 앞으로 내밀면 동글동글한 뼈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동글동글한 뼈 두 개의 가운데에 칼이 들어가면 되겠죠. 동글동글한 뼈 가운데에 칼을 쑥 넣어서 아래에 있는 뼈에 칼을 쫙 붙여서 하시면 이렇게 뼈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 칼은 밑에 있는 뼈를 고정을 시키고요. 이 손은 얘를 잡아 당겨요. 당기면 이렇게 가슴살이 분리가 되죠. 또 여기 안심 쪽에 딱 한 마리에 두 쪽 나오는 부드러운 살이 바로 안심이죠. 네, 그래서 안심 가슴살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안심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날개. 날개는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 날개는 정리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보도록 할게요. 다리 쪽에도 겉에 기름기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기름기 있는 거는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다리가 딱 있으면 발목이 있어요. 발목에 칼집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발목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칼집을 딱 넣어주시고요. 이제 칼집을 넣을 거예요. 항상 칼집을 넣으실 때 주의하실 거는 닭의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칼집을 넣으셔야겠죠. 그리고 칼집 넣는 부위는 이렇게 움직이면 왜 움직여요? 관절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죠. 관절 위에 칼집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하얀색 관절이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일자로 해서 칼집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T자로 칼집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다리에 뼈가 앙상하게 보여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거를 이제 요래요래 살짝씩 밑에 붙어있는 뼈에 요래요래 돌려가면서 살을 뼈에서 분리를 시켜요. 시키시면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최대한 뼈에 살이 안 달라붙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아래 앙상한 뼈만 남았어요. 얘 거추장스러우니까 관절 이용해서 잘라서 버려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밑에는 뼈가 없어요. 위에도 아까 있던 뼈랑 똑같이 생긴 뼈가 위에 또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쪽에 칼집을 이렇게 넣어서 뼈를 이렇게 하면 뼈가 이렇게 하고 딱 나오죠? 손을 딱 넣어서 이렇게 뼈를 딱 빼요. 그 다음에 칼을 살짝씩 돌려서 이 뼈랑 살을 분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뼈가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등뼈랑 이 뼈를 딱 잡으시고 그 뼈 옆에 있는 살을 최대한 긁어서 이렇게 긁어줘요. 껍질이 딱 나와요. 여기서 정리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가슴 쪽은 별로 이제 힘줄도 없고 하지만 다리 쪽은 힘줄이 좀 많죠. 그래서 팔 등으로 좀 두들겨 주세요. 그 다음에 힘줄 살짝 끊어줘요. 두께를 좀 똑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재단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오늘 필요한 거 몇 곱하기 몇이었어요? 3 곱하기 3cm. 그래서 너무 또 등분을 작게 하지 마시고요. 3 곱하기 3cm 정도가 되게끔 썰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딱 나와야 돼요. 네. 또 3 곱하기 3cm 정도의 크기가 되게 넣고요. 전량 제출이기 때문에 버리는 거 최소한으로 해서 사용하시고요. 안심은 크기가 작아요. 네, 그래도 버리는 것보다는 사용하시게 나으니까 써주실 거고요. 이런 것도 겉에 기름기 있는 거는 정리를 꼭 하세요. 하신 다음에 가슴 쪽 얘를 포를 떠서 피면 너무 얇아질 것 같고 그럴 때는 살짝 두꺼운 쪽만 칼 등으로 연육해서 사용하시고요. 오늘 필요한 거 3 곱하기 3cm. 끝에 센치 안 나오는 거는 살짝 정리하시고 3 곱하기 3cm가 되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는 닭의 밑간을 해주셔야죠. 네, 오늘 닭의 밑간은 간장으로 다 밑간을 하시면 너무 색깔이 까매지기 때문에 간장은 한 반 작은술 정도만 넣으시고요. 간은 소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추, 청주, 청주는 한 작은술 이렇게 해서 손으로 쪼물쪼물 해놓을게요. 중식은 손으로 하세요. 네, 이렇게 쪼물쪼물 해놓으면 이제 밑간이 닭에 스며들겠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채소를 손질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항상 닭고기 손질하신 다음에는 도마는 꼭 한번 개수대에 가서 닦아주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닭고기 손질해서 밑간까지 다 했고요. 닭고기 손질하신 다음에는 도마는 꼭 가서 세척을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채소를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피망, 네, 피망 안쪽에 있는 씨 제거하시고요. 네, 오늘 필요한 채소의 크기는 0.5 곱하기 0.5cm예요. 그래서 입자가 다지는 거라고 해서 그냥 막 다지시면 나중에 완성도가 훅 떨어지기 때문에 0.5 곱하기 0.5cm로 채 썰어서 다시 0.5가 되게 다져주셔야죠. 이거 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입자가 너무 고와지기 때문에 0.5로 채 썰어서 방향 바꿔서 다시 0.5로 썰기 그렇게 해서 청피망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홍고추는 반 개를 줄 거예요. 그러면 머리 쪽 정리하시고 배를 갈라주세요. 갈라주시면 안에 씨가 있어요. 네, 씨는 개수대에 가서 물기 제거해서 가지고 왔어요. 홍고추도 우리가 오늘 필요한 거 0.5. 홍고추 그냥 막 썰지 마시고요. 우리가 항상 다지는 거다 생각하시면 그냥 막 써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입자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리의 완성도가 훅 떨어지죠. 그러니까 0.5로 채를 썰어서 다시 0.5로 다져주시면 되겠죠? 제 홍고추가 좀 말라가지고 잘 안 썰려요. 말라서 잘 안 썰릴 때는 칼날에 꼭 힘을 주시고 썰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홍고추 0.5 곱하기 0.5cm로 썰었어요. 한쪽에 담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향신채 썰도록 할게요. 먼저 마늘 3쪽 줄 거예요. 그러면 3쪽 준 거 다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필요한 게 0.5cm예요. 그래서
0.5로 칼집을 넣으시고 다질 거예요. 0.5로 넣고 0.5로 칼집을 넣으신 다음에 다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살짝 다지는데 너무 굽지 않게끔. 그래서 깐풍기에 들어가는 야채 입자는 곱게 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담아놓고요. 그 다음에 대파, 배 갈라줘요. 안에 심이 있네. 심 정리. 심에는 진액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시고요. 대파 필요한 거 0.5cm. 다시 방향 바꿔서 0.5cm. 이렇게 하신 다음에 향신채는 향신채끼리 같이 모아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대파까지 썰었어요. 그 다음에 생강 겉에 있는 껍질 제거하시고요. 제 생강 껍질이 엄청 많아요. 겉에 있는 껍질 제거하시고 생강도 (0.5cm로) 썰어서 함께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채소와 향신채 다 손질이 끝났죠? 네. 도마는 항상 정리. 이제 기름 예열하고요. 네. 오늘 달걀은 전란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흰자, 노른자 손으로 풀어도 되고 수저로 풀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달걀 다 풀었으면 이제 밑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아까 그 앙금녹말 안 친 거 물만 쪼르르 이렇게 따르시면 네, 앙금녹말이 됐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밑간한 닭고기에 달걀 방금 푼 거 한 작은술. 항상 달걀이 들어갔으면 달걀을 먼저 섞어주셔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달걀이 닭고기에 다 스며들면 앙금녹말을 넣어주세요. 반컵 만드신 거 전량 사용. 우리가 시험장에 이 녹말가루가 거의 한 컵 좀 안 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앙금녹말을 한 컵을 다 만드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나중에 혹시 반죽이 지으면 또 날가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또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녹말을 받으시면 무조건 거기다가 물을 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반죽이 질 경우에는 가루 녹말이 없으면 얘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가루 녹말을 남겨 놓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죽이 딱 됐어요. 근데 이때 너무 질척하게, 너무 좀 묽다. 그러면 이제 가루 녹말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넣는 거 절대 하지 말자고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했으면 이제 기름의 온도가 예열이 되면 우리는 닭을 튀기도록 할 거고요. 닭은 2번 튀기죠. 거의 육고기는 2번 튀겨요. 그래야지만 처음에 튀길 때는 거진 다 익혀주고 2번째 튀길 때는 바삭함을 얘한테 부여하기 때문에 2번씩 튀겨주시면 되겠죠? 오늘 닭고기는 180도의 기름에 튀겨줄 거고요. 180도의 기름은 반죽에 일부를 넣었을 때 그냥 위에서 지글지글지글 하는 정도의 온도인데 지금은 바닥을 찍고 한 10초 있다가 올라오죠? 지금은 한 150도의 기름이 돼요. 저는 180도의 기름에 튀기도록 할게요. 이제 온도가 거진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양을 잡아줘야죠. 닭고기의 모양을 잡으실 때는 닭고기 요리가 2가지가 있죠. 라조기와 깐풍기. 2가지의 차이점은 닭고기의 크기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깐풍기는 이렇게 3 곱하기 3cm 정도의 크기로 넣어주시는 거고 라조기는 5 곱하기 1cm로 길게 들어가죠. 그래서 깐풍기를 튀기실 때는 이렇게 좀 그릇에서 모양을 잡아주셔야 돼요. 모양을 잡아서 좀 땡글땡글하게 튀긴다라는 생각으로 튀겨주실 거예요. 항상 튀기실 때는 그릇에 녹말을 충분히 묻히셔야 돼요. 나중에 다 튀기고 난 다음에 그릇을 확인했을 때 전분이 남아있지 않게끔 충분히 전분의 옷을 입혀서 모양을 손으로 잡아가면서 그릇에 있는 전분옷을 충분히 묻혀서 닭고기만 이렇게 넣어주면 나중에 그릇에 전분옷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분옷이 남아있지 않게끔 이게 보시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했으면 손 한번 닦아보고요. 닭고기는 이제 겉이 익기 시작하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가 서로 달라붙은 것 같다고 째를 막 휘젓거나 그러시면 옷을 다 벗기 때문에 닭고기가 살짝 좀 떠오를 때까지는 좀 두세요. 이렇게 보면 애들이 살짝 떠올랐어요. 떠올랐으면 그 떠오른 데를 가서 살짝 이렇게 툭툭 쳐줘요. 그러면 서로 달라붙었던 게 이렇게 떨어지죠. 처음부터 얘를 막 억지로 튀시면 반죽옷이 다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떠오른 다음에 가서 살짝씩 이렇게 툭툭툭 쳐줘요. 그러면 알아서 서로 붙었던 것들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지글지글지글 튀겨지겠죠. 닭고기는 100% 익어야 되고요. 안 익으면 무조건 실격이기 때문에
안에까지 100% 익을 수 있게끔 튀겨주셔야 돼요. 보면 땡글땡글하니 아주 귀엽게 튀겨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닭고기가 튀겨지는 동안에 우리는 옆에 와서 이따가 사용할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우리는 향신채 볶은 다음에 간청 넣으실 거죠. 그래서 간장 한 작은술, 그리고 청주 한 작은술 해서 이따가 향신채 볶은 다음에 사용할 간청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스는 간장, 설탕, 식초, 물을 1대1대1의 비율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설탕 깎아서 하나, 그리고 간장. 항상 간장을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항상 간장은 넘치도록 하나 넣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식초, 넘치도록 가득 하나, 그리고 물 하나. 이렇게 해서 소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동안에 닭이 잘 튀겨지고 있죠. 그 깐풍기에서 많이 흡수하시는 게 마지막에 물롱말을 푸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깐풍기는 물롱말을 푸는 요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조하게 볶는 요리이기 때문에 물의 양이 한 큰술밖에 안 들어갔어요. 물의 양이 한 큰술 들어갔는데 거기에 물롱말을 풀어서 농도를 잡아줄 건 아니죠. 그래서 깐풍기에는 물롱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닭고기는 소리가 지글지글 나죠. 그 소리는 이제 안에 있던 수분이 바깥으로 나오고 겉에 있는 기름이 안으로 들어가는, 서로가 교차하는 소리죠. 또 소리가 잦아들면 닭이 거의 다 익었다는 거예요. 엄청 소리가 맛있게 나고 있어요. 또 비 오는 소리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색깔도 살짝 노릇노릇해지면서 소리도 살짝 이제 잦아들었어요. 그러면 한 번은 다 튀긴 거고요. 그러면 이제 꺼내도록 할게요. 지금도 바삭바삭해요. 지금 이제 첫 번째 튀길 때 거의 100% 다 익힌 상태고요. 바삭바삭하게 튀겨졌는데 튀겨서 이제 꺼내 놓으면 안에 있던 수분이 다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겉을 약간 좀 눅눅하게 만들죠. 그거를 보완해 줄게 2번 튀기는 거예요. 2번 튀기면서 남아있는 수분을 확 날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바삭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닭고기는 꼭 2번 튀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온도가 올라갔으면 넣어줘요. 2번째 튀길 때는 남은 수분이 날리니까 더 튀어요. 그럴 때는 채로 살짝 이렇게 좀 받쳐서 위험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리 들리죠? 바스락바스락. 그래서 엄청 바스락바스락하게끔 잘 튀겨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튀김이 끝났으니 소스 만들어서 이제 버무리는 작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튀김은 채반에 이렇게 받쳐서 놓으시고요. 이따가 바로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혹시 내 펜이 지저분하진 않는지 코팅 됐으면 이제 볶도록 할게요. 네. 볶으실 때는 제일 먼저 기름 한 큰술, 팬이 예열이 되면 지금 딱 보시면 접시에 제가 섹션이 구분이 되어 있죠? 네, 향신채, 그 다음에 두 번째 볶을 재료, 마지막에 넣을 재료 이렇게 항상 구분을 해놓으시면 넣을 때 훨씬 더 편하겠죠. 항상 1번은 향신채예요. 향신채 들어가요. 파마색. 파마색 볶으실 때 불 너무 세게 하시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을 항상 중약불 정도에서 향신채는 볶아주세요. 향신채가 기름에 지글지글하게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지글지글하면서 향이 우러나오면 여기다가 간청, 간청 들어가서 알코올 휘발이 되면 홍고추, 그 다음에 소스. 항상 소스 나오실 때 주의하실 거, 바닥에는 설탕은 늘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만 홀라당 넣어버리면 바닥에 설탕이 안 들어가서 윤기가 안 나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설탕 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이제 소스를 그려주세요. 지글지글지글지글 끓어요. 네. 소스 넣기 전에 이제 우리는 청피망 넣고 닭고기 넣은 다음에 오늘 재료 분석에 제가 참기름이 있다고 그랬죠? 참기름 넣어서 마무리 해줄 거예요. 이 소스는 지금 이렇게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닭고기가 들어가면 닭고기가 겉이 바삭거리는 게 아니고 눅눅해지겠죠? 그래서 이 소스는 거의 하나에서 두 큰술 남을 때까지 끓여서 수분감이 거의 없을 때 닭고기 넣어서 그냥 버무려 준다는 느낌이에요. 약간 도촌치킨의 그 간장치킨 느낌이 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소스가 자글자글자글 하면서 거진 소스가 없어졌죠? 네, 그러면 이제 이때 피망 들어가고요. 소스가 거의 없네. 그때 튀겨놓은 닭고기 들어가서 먹질하면서 소스를 버무려줘요. 소스가 이제 거의 한두 큰술 남을 때 넣었지만 그래도 소스가 이 닭고기에 골고루 다 코팅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옥질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프라이팬에 소스는 남아있지 않죠? 네. 이렇게 이제 다 했으면 참기름, 참기름 넣어서 닭고기 끝! 어머, 엄청 맛있겠어요. 네. 그러면 담는 그릇은 접시고요. 채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다 올릴 수 없으니까 채소를 좀 밑에다가 깔아주시고요.
그래서 깐풍기는 그렇게 어려운 요리가 아닌데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이유가 자꾸 국물이 있게끔 요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물녹말을 풀어요. 네, 근데 깐풍기 아까 제가 물 한 큰술밖에 안 넣었죠. 네, 그런데 그거를 굳이 물녹말을 넣어서 농도를 잡아줄 게 아니기 때문에 물녹말을 풀지 않도록만 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깐풍기는 이렇게 좀 땡글땡글한 요리예요. 네. 담으신 다음에 채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깐풍기가 소스가 흐르거나 그렇지 않고요. 3 곱하기 3cm의 땡글땡글한 닭고기의 모양이 들어가 있고 이 채소들이 이렇게 잘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제꼈을 때 기름이라든가 소스가 흐르지 않게끔 닭고기에 잘 버무려 있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깐풍기 요리 완성했어요.